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30일 동안 여러분께 기초색이론과 디지털 페인팅 기법에 대해 알려드릴 휴쌤입니다.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시청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더 보시기 전에 먼저 필수 시청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이 수업은 일반적인 온라인 클래스와 다르게 챌린지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챌린지 규칙을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 준비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새로운 주제 이론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1주차의 주제는 빛과 그림자입니다. 자, 먼저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색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무엇이 있어야 색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색을 볼 수 없어요. 색은 반드시 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색은 빛의 자식이라고 불립니다. 빛이 어머니라면 아버지처럼 항상 함께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피사체에 빛이 비춰졌을 때 뭐가 생기죠? 네, 그림자가 생기죠.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해야 비로소 피사체의 입체적인 형태와 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색을 잘 쓰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빛을 보는 방법부터 익히셔야 합니다. 오늘은 왜 색을 다루기 전에 빛과 그림자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봅시다. 자, 여기 하얀 구가 하나 있습니다. 대상을 관찰할 때 주변 환경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매끈한 하얀 바닥 위에 구가 딱 하나 놓여 있고 빛도 한 방향으로 비춰지고 있죠. 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모양을 보면 빛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잘 보이실 겁니다. 하나의 빗줄기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죠. 그림자의 모양은 빗줄기의 각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있지만 이 피사체 위에도 그림자 영역이 있습니다. 구 가운데에 점을 하나 찍고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맞춰서 둥근 타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자 경계선의 모양을 알 수 있죠. 채색하실 때 이 그림자 경계선을 제일 먼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자 경계 모양에 따라서 빛의 각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빛이 피사체 바로 위에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 경계선의 모양도 수평에 가까워졌죠? 이처럼 빛과 그림자는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와서 더 자세히 관찰해 볼게요. 우리는 이 그림자 경계선을 기준으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구분해서 관찰해 볼 겁니다. 그런데 어두운 영역의 바닥 부분이 미세하게 밝은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상태에서 바닥을 한번 없애볼게요. 어두운 영역에서 미세하게 밝았던 부분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바닥을 만들면 밝은 부분이 생겼죠. 이번에는 바닥색을 바꿔볼까요? 피사체의 어두운 영역은 바닥의 유무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물체나 바닥에 반사되어 피사체에 은은하게 비추는 빛을 반사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라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반사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피사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빛은 직접광이라고 합니다. 자, 직접광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반사광보다 훨씬 밝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가장 밝게 빛나는 이 부분은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매우 강하게 빛나고 있죠. 반면에 반사광은 어딘가 한번 부딪혔다가 반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광보다 훨씬 더 은은한 특징이 있고요. 바닥이나 주변 환경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반사광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닥색이 어둡거나 빛을 흡수하는 재질일 경우 그만큼 반사광의 위력도 약해집니다.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고 흰색은 빛을 반사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반사광을 정확히 잘 표현하려면 주변 색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피사체를 관찰하실 때 이 그림자 경계선을 기준으로 직접광이 닿는 밝은 영역과 하이라이트, 그림자가 시작되는 어두운 영역, 그리고 반사광 영역까지
총 4가지 구역으로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빛의 강도입니다. 빛이 좁은 범위로 강하게 비춰지면 그림자 경계가 지금처럼 또렷하게 보이지만 빛이 넓은 범위로 은은하게 비춰지면 그림자 경계도 흐릿해지고 오히려 반사광 영역이 더 잘 보이죠. 내가 빛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림자에도 같은 설정을 입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색을 보기 전에 빛과 그림자를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그 눈을 키우는 훈련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을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서 다시 한번 관찰해 볼게요.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빛이 강한 사진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빛이 강하면 그만큼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두고 명암이 뚜렷하다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빛이 부드러우면 모든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피사체가 비교적 평면적으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럴 땐 명암이 약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명암. 명암은 밝음과 어두움을 아울러 말할 때 사용합니다. 명암이 뚜렷하다는 것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명암이 흐릿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보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사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려면 이 명암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 명암을 잘 다루려면 명도를 정확히 잘 읽는 눈이 필요한데요. 명도는 빛이 얼마나 밝은지 밝음의 정도를 말합니다. 명도가 높다고 하면 흰색에 가깝다는 뜻이고 명도가 낮다고 하면 검은색에 가깝다는 뜻이 됩니다. 이 명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기 레몬과 체리가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볼게요. 레몬은 흰색에 더 가깝고 체리는 검은색에 더 가깝죠? 세상의 모든 색은 다 고유한 명도를 가지고 있어요. 레몬의 명도는 높은 편이고 체리색의 명도는 낮은 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피사체의 명암을 잘 표현하려면 명도를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지금 당장은 전문 용어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앞으로 일주일 내내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풀어서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론 설명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에 잘 응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기 여러 개의 레몬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피사체가 있을 때 초보자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그림자 방향과 길이를 다 다르게 잡으시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파악하고 그림자에도 통일감을 주셔야 합니다. 바닥색이 어두우면 반사광이 약해지고요. 바닥색이 밝으면 반사광이 강해집니다. 모든 색은 고유한 명도가 있고 이 명도 차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명암을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실 수 있어요. 피사체를 관찰할 때 빛이 직접적으로 닿는 직접광 영역, 하이라이트, 그림자의 경계, 그림자 영역, 반사광, 바닥에 들이우는 그림자까지 같이 파악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빛과 그림자에 대한 기초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론을 회화에 잘 적용을 해야겠죠? 이제 프로크리에이트를 열어주세요. 지금 보이는 이 30가지의 그림이 여러분 한 달치 과제입니다. 이 그림들을 모두 완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미대생 수준의 이론적 지식과 기본기까지 갖추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자, 필수 시청 영상 보실 때 파일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셨죠? 오늘은 첫 수업인 만큼 그림 그리기 전에 워밍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워밍업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임포트 가져오기를 누르시고 1주차 워밍업 파일을 찾아주세요. 우리 다운로드 받아뒀던 335 챌린지 아이색 이론 안에 워밍업 폴더 안에 보시면 1주차 워밍업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불러오면은 바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일 겁니다. 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10으로 표시되어 있는 고명도, 명도가 높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완전한 흰색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저명도는 명도가 낮다,
고 표시가 되어 있고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검은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컬러를 흑백으로 바꿨을 때 색깔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9부터 1까지가 유채색의 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검은색은 0이고 완전한 흰색은 10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부터 9까지가 유채색의 색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채색을 해볼 건데요. 자, 이제 브러쉬를 불러올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아두셨죠? 유화 브러쉬. 요거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챌린지 규칙이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자, 스포이드 쓰지 않고 최대한 육안으로 색깔 맞추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제스처 컨트롤로 들어갑니다. 자, 제스처 컨트롤 보시면은 아이드로퍼, 요게 이제 스포이드 툴인데 요거 전부 다 비활성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부 다 비활성화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눌러도 스포이드 툴이 활성화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요 팔레트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명도 슬라이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색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팔레트 메뉴가 열리죠? 보시면은 여기 세 가지의 슬라이드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것이 명도 슬라이드입니다. B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브라이트네스. 자, 나머지 H랑 S는 2주차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따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명도는 높낮이로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명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흰색에 가깝다. 명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검은색에 가깝다라는 설명을 또 했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중명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세로 방향으로만 움직이면서 우리 일주일 내내 요것만 만질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만질 건데, 자, 요거 이렇게 작게 띄워두시고 맨 이쪽에 있는 게 흰색이겠죠. 우리 흰색은 칠하지 않고요. 검은색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칠하실 때 항상 불투명도 100%인지 불투명도 100%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탭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내가 여기 100% 빨리 찾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막 이쯤에 있을 때 빨리 100% 찾고 싶대. 얘를 딱 탭하면 바로 100%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불투명도 100%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브러쉬 크기 조금 크게 한 20% 정도로 설정해두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칠하기 시작을 할 건데 유화 브러쉬의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약간 회색이 섞인 것처럼 보이죠? 보면 이렇게 끌어서 그려보면은 흰색이 계속 섞여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화 브러쉬의 특성이 밑색이 섞이면서 칠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밑색이 섞이면서 칠해지지 않도록 레이어를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2개로 탭탭탭을 하면 이렇게 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자, 레이어 메뉴 여시고 지금 열려있는 레이어를 왼쪽으로 스와이프한 다음에 잠궈줍니다. 그러면은 자물쇠 모양이 생길 거예요.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지금도 약간 밑색이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밑색이 섞이는 게 아니고 약간 투명하게 발리고 있어서 섞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계속 위로 끌어올려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안쪽에서부터 끌어올리면은 이렇게 짙은 검은색이 나오죠. 자, 여기서 하면은 투명도가 계속 섞이기 때문에 약간 투명감 있는 회색으로 칠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하실 때 이렇게 내가 한번 칠해둔 곳에서 색을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해주세요. 그러면 새까만 색으로 이렇게 칠해질 겁니다. 자, 우리 요 슬라이드 색깔 그대로 그라데이션을 만들 건데 그라데이션 만드실 때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중간까지 이렇게 칠을 해줄 겁니다. 다음 색깔의 중앙까지 칠해준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칠해주세요. 자, 완전히 새까만 색으로 다 칠해졌습니다. 조금 지저분해 보여도 나중에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일단은 최대한 빈틈없이 꽉꽉 칠해주세요. 자, 요 다음 색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올려야겠죠. 명도를 살짝만 높여서 이렇게 칠해보시면 자, 비슷한 색인지 요 위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밝아야겠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또 살짝 올려서 한 겹을 더 칠해줍니다. 자, 유화 브러쉬의 특징은요.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계속 이렇게 덮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쉽게 그림을 수정하는 방법도 배울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색깔까지 절반 정도 이렇게 또 채워줄게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거까지 채워줬죠. 자, 또 올립니다. 조금 올리면서 색깔이 비슷한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칠해보고 비교를 해봅니다. 비슷하게 나왔는데 살짝 밝죠? 그럼 살짝 내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색을 찾아가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살짝 밝죠? 이런 미세한 차이를 잡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명암 공부하실 때 최대한 자연스러운 명암을 표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최대한 비슷하게. 자, 다음 색깔도 이렇게 찾아주세요. 칠해서 한번 보시고 자, 보면은 제가 계속 세로 방향으로 칠하고 있죠. 우리 유화 브러쉬 사용하실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렇게 결 방향을 맞추면서 칠하시는 겁니다. 결 방향을 맞추면서 칠해주세요. 이렇게. 자, 다음 색깔도 이렇게 올려서. 자, 그래서 보면은 맨 중앙에 있는 중명도가 딱 가운데에 올 수 있게끔 색깔 분할을 잘하고 계셨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칠해주시고 가운데에서 위로 끌어올리고 가운데에서 밑으로 끌어내리고 여기도 중앙까지 침범해서 자,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빈틈 없이 꽉꽉 칠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중명도 딱 가운데 중앙쯤에 오게끔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칠해보시면 바로 비슷한 색깔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좌표를 여기 있는 이 좌표를 잘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중앙쯤에 딱 중앙쯤에 와 있죠? 자, 조금씩 또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보면 칠하고 봤을 때 이 색깔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컬러 팔레트에서 선택한 색이 정확히 맞았는지 칠해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흰색은 안 칠할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칠해보시고 자, 이제 칠하면서 조금씩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약간 색을 밀듯이 칠해주는 브러쉬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밀어내듯이 칠해주고 있죠. 좋아요.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자, 밑색이 조금씩 섞이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시작을 했는데 계속 칠하다 보면 밝아지고 있죠. 그래도 이것보다 살짝 더 밝아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요 정도. 자, 여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살짝 올리고, 자, 흰색은 놔둘 거예요. 흰색 부분 칠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도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칠해진 상태인데요. 자, 여기 우리 조금 지저분하게 된 부분을 좀 지워주고 싶어요. 그럴 때 지우개 툴을 그냥 이렇게 탭하시면은 아무거나 막 선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브러쉬, 유화 브러쉬가 잘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상태에서 꾹 누릅니다. 자, 꾹 누르면 뭐가 되냐면은 내가 브러쉬에서 선택했던 요거랑 똑같은 브러쉬로 지우개가 설정이 됩니다. 꾹 누르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우면은 지금 얇게 설정되어 있죠? 크기를 크게 하고 이렇게 지워보면은 약간 유화의 질감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누른 상태에서 펜촉을 떼지 않아요. 화면에 계속 붙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 탭해주면은 자, 이렇게 수평이 유지가 됩니다. 수평 유지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딱 떼면은 확장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쭉 긋고 꾹 누르고 있고 한 손가락 딱 해주면은 이렇게 수평이 되고 여기 라인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위치를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그냥 지워줄게요. 그래서 약간 유화 브러쉬 특유의 질감을 남기면서 지워줬다. 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손가락 하나 해주면은 수직이 또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해볼게요. 꾹 누르면 수평 유지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 라인 누르면 편집 모드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워밍업이었고요. 이제 오늘의 과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로크리에이트 메뉴로 돌아갈게요.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위에 보시면 하나 더 플러스 버튼 보이죠? 이걸 누르면 새로운 캔버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너비, 높이, 그리고 DPI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PX가 픽셀의 약자죠. 3000 픽셀 곱하기 3000 픽셀로 설정을 했어요. 3000 곱하기 3000. 자, DPI는 300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 나오는 다양한 전문 용어들 우리 2주차에 아주 구체적으로 또 배울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설정이 컬러 프로파일 설정인데요. 자, RGB 디스플레이 P3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어요. 자, 이거는 아이패드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설정이 기본 설정이니까 맨 위에 있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 CMYK가 아닌 꼭 RGB로 작업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눌러서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으로 꼬집으면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위치도 옮겨줄 수 있죠. 이렇게 옆에다가 두신 상태에서 스패너 모양 누르고 캔버스 메뉴 중에 레퍼런스 메뉴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작은 창이 하나 생길 겁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 누르시고 임포트 이미지 누르신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아뒀던 이미지 중에 여기 회색 구를 선택을 했어요. 자, 회색 구가 불러와졌으면은 자, 요거 창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크게 늘리실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크기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내가 그리는 캔버스랑 내가 보고 그리는 참고사진 크기를 똑같이 맞춰주세요. 우리 크기, 비율, 위치까지 똑같이 카피해서 그릴 겁니다. 대신에 대고 그리는 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레이어 메뉴 여시고 우리 스케치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레이어 탭하고 이름을 스케치라고 바꿔줄게요. 스케치. 자, 스케치라고 바꾸신 분들은 여기 N자 있죠? N자를 눌러보시면은 레이어 혼합 모드라는 것이 열립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설정이 있는데 위로 쭉 올리셔서 곱하기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곱하기로 바꿔두시면은 이 밑에 어떤 레이어가 있어도 이 스케치 레이어가 잘 보이게끔 색이 곱해져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스케치 레이어는 M으로 바꿔주세요. 자, 우리 색깔은요. 중간 톤에서 살짝 밝은 정도. 한 요 정도 색깔로 설정해 줄게요. 이거면은 한 HB 조금 연하게 나오는 색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브러쉬 메뉴 여시고, 자, 스케치는요, 오일 컬러 펜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한 90% 정도, 90% 정도로 잡아주시고, 자, 스케치 하실 때 그냥 무작정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만 그리시면 안 돼요. 우리 크기랑 위치 다 똑같이 맞출 거기 때문에 여백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여기도 여백을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림자 위치도 확인하시면서, 그래서 요 정도 크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군데를 먼저 표시를 하신 다음에, 자, 잘 보세요.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일단 그립니다. 꾹 누르고 계세요.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크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누르시면은 서클, 원 모양으로 딱 올바름, 딱 정원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에서 위치 이렇게 조금 보시고, 자, 이 정도 크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만 이쪽으로 옮길까요? 네. 자, 이 정도. 자, 요 정도 이렇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스케치를 하고 보니까 조금 너무 작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화살표 모양, 요걸 누르시면은 여기 유니폼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스냅핑을 활성화를 해두시면은 딱딱 걸리면서 크기가 균일하게 바뀌는데 요거 일단은 잠깐 해제를 해두시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적당한 크기 그리고 위치까지 잘 체크를 해두시고 다시 화살표를 누르면 확정이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밑에 그림자도 타원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자, 여기도 여백 보시면서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정도 떨어지고 여기는 9에서 요만큼 튀어나와 있고 가로선상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자, 9가 동그란 9기 때문에 얘도 반듯한 타원 모양으로 그림자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편집을 해줄 건데 자, 보시면 파란색 점이 있죠. 이 파란색 점과 파란색 점이 수평을 이루도록 그려주세요. 만약에 뭐 이렇게 하면은 테이블이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수평을 딱 맞춰주시고 그리고 크기 괜찮은지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 스케치랑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끝났고요. 저 위에다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에다가 채색을 해줄 겁니다. 자, 스케치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죠. 자, 이 스케치 레이어 아래로 끌어내릴 거예요. 잡고 끌어내립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게끔 왼쪽으로 스와이프한 다음에 잠궈줍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름을 뭐라고 바꿀 거냐면은 백그라운드. 먼저 배경부터 칠할 겁니다. 자, 왜 배경 먼저 칠하냐? 이거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브러쉬는요, 일단 유화 브러쉬로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배경부터 칠하는지. 자, 지금 우리 중간 톤의 회색 요 색깔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까만색을 칠해서 보시면은 자, 여러분 비교해 보셨을 때 자, 아까는 똑같은 회색이었는데 검은색 배경 위에 올라가니까 어때요? 얘가 조금 더 밝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도에 의해서 색깔이 달라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명도 대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어느 정도 깔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경 먼저 깔아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그라데이션 먼저 만들 건데요. 위쪽이 조금 어둡고 밑으로 갈수록 밝아지죠. 그래서 요거를 비슷하게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팔레트를 두고 색깔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보세요. 요 색깔. 배경 칠하실 때는 브러쉬 조금 크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 항상 100%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빈틈없이 또 칠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꼼꼼하게 칠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칠하셔도 됩니다. 약간의 붓터치가 남으려면 조금 대충 칠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밝게 할게요. 조금씩. 자, 조금씩 밝게 하면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배경은 약간 가로 터치가 좀 더 많게. 지금 보면 제가 가로 위주로 이렇게 칠하고 있죠.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네, 지금은 얼룩덜룩해 보이고 좀 거칠어 보이는데 요거를 또 유화 특유의 느낌으로 살릴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매끄럽게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에어브러쉬라고 부드럽게 그려주는 다른 브러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좀 거친 맛이 살아도 괜찮으니까 대충대충 그려도 느낌이 사는 유화 브러쉬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밝은 톤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는 톤이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칠해줬습니다. 자, 빈틈없이 칠해주셔야 되고요. 자, 조금씩 색을 바꿔서 밝은 부분 이렇게 칠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배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거친 느낌인데 요거 조금 덜 거치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스머지 툴이라는 손가락 모양의 툴이 있습니다. 요것도요, 그냥 탭하시는 게 아니고 꾹 누릅니다. 꾹 누르면은 현재 브러쉬로 선택이 되었다 라고 표시가 되면서 유화 브러쉬로 선택이 되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문질러주는 툴인데요. 보면은 제가 50%로 설정을 해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투명도를 50%로 이렇게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 조금 키울게요. 30~40% 정도로 키우신 다음에 지금 경계를 흐리고 싶은 부분들 있죠? 경계 흐리고 싶은 부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탁탁탁 쳐줍니다. 그러면은 점점 부드러워지는 거 보이세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죠. 그래서 나는 조금 붓터치 거친 거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너무 거칠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저는 약간 거친 맛을 남기면서 그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뭘 칠할 거냐면은 그림자를 칠할 겁니다. 자, 왜 그림자부터 칠하냐면은 유화는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를 먼저 칠하고 점점 위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배경, 그 다음에 그림자를 칠해줄 겁니다. 레이어 메뉴 여시고 배경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배경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생겼죠? 자, 요거는 이름을 그림자라고 바꿔줄게요. 그림자. 자, 그림자라고 바꿔주신 상태에서 보시면은 자, 굉장히 짙은 회색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팔레트 이렇게 옆에다 두시고 비슷한 회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진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살짝 밝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브러쉬 다시 유화 브러쉬인지 확인하시고 브러쉬 사이즈 아까보다는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칠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에 맞춰서 칠해 주실 건데 스케치보다 조금 엇나가도 되고 덜 칠해줘도 괜찮아요. 약간 유화 브러쉬 특유의 거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윤곽은 대충 칠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칠해 주시고 완벽한 예쁜 타원 모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완성도에 집착하기 시작하시면은 과제 하나하나 완성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러프하게 진행을 할 거고, 거칠게 진행을 할 거고,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이론을 잘 적용하셨는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프로크리에이트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계시더라도 질감이 다르게 나오더라도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론 적용 잘 하셨는지만 체크를 할 거니까 이렇게 거칠게 칠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거칠게 칠해졌는데 안쪽에는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안쪽은 빈틈 없이 이렇게 꽉꽉 눌러서 그려주세요. 자, 안쪽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자, 대충 이렇게 칠해졌고, 자, 자세히 보시면은 피사체 아래쪽이 조금 더 어둡죠? 피사체에 가까워질수록 그림자 색도 어두워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하면서 칠해주고, 자, 요거 피하면서 칠하시면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자 모양 그대로 구를 그냥 투명하게 만들어 버리고 아래쪽도 안 보이는 쪽도 이렇게 칠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조금씩 어둡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사체 바로 아래쪽이 조금 더 어두워지도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명도만 건드리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조금 막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은 색깔이 막 섞이겠죠. 우리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계속 회색으로만 칠해줄 겁니다. 완전한 무채색. 자, 점점 이제 그림자도 그라데이션이 생기고 있고요. 마무리로 여기 피사체랑 닿는 부분 확실하게 더 어둡게 해주시고, 한 번 더. 자, 이렇게 칠해졌는데 여기 경계가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스머지 툴 켜셔서 이렇게 경계를 흐려주시면 되겠죠. 경계를 살짝 풀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머지 툴이랑 브러쉬 툴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이 적당한 질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번에는 피사체를 그릴 차례죠. 레이어 메뉴 여시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를 그림자 레이어 위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실수해서 건드리지 않게끔 잠궈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새로 만든 레이어 이름은요, 오브젝트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피사체. 자, 이렇게 바꿔줬고, 자, 우리 스케치한 거 그대로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자, 지금 밝은 영역에 있는 여기에 중앙쯤에 있는 이 중간 톤의 회색을 먼저 찾아볼게요. 중간 톤의 회색. 조금 밝죠? 밝은 영역에 있으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색깔을 이제 우리 칠해줄 건데, 자, 항상 100%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테두리에 맞춰서 이렇게 칠해주세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칠해버리면은 유화 브러쉬 특유의 질감이 좀 덜 살 수 있어서 이렇게 그냥 칠해주고 있어요. 약간 톡톡톡 치면서. 자, 그리고 유화 브러쉬 또 특징이 이렇게 얼마든지 덧칠해서 그릴 수 있다는 거. 지금 까만색 위에 칠해도 충분히 예쁘게 잘 덧칠이 되고 있죠. 이렇게 꾸덕하게 덧칠해 주시고, 자, 이렇게 윤곽 잡으신 분들은요, 다시 레이어 잠깐 여셔가지고 스케치 레이어를 안 보이게 숨겨주세요. 자, 스케치 레이어 안 보이게 숨겨주신 상태에서 원을 이렇게 또 그려줍니다.
자, 이게 자꾸 투명한, 여기가 지금 투명하잖아요. 투명한 걸 이렇게 끌어내리면은 이렇게 자꾸 투명한 게 이렇게 비쳐 보이죠. 그래서 내가 칠해둔 부분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우리 아까 워밍업 할 때 배웠죠?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원 모양으로 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칠한 게 지금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확인하기가 어렵죠. 이럴 때는 레이어 메뉴 잠깐 여시고 자, 백그라운드랑 그림자 잠깐 안 보이게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따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색깔을 이렇게 한번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어디가 비어 있는지 더 정확히 보이시죠? 그래서 빈 곳 없게끔 최대한 꽉꽉 채워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최대한 빈 곳 없게 칠해주세요. 자, 이 정도면은 빈틈없이 잘 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구 모양이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찌그러지지는 않게끔. 자, 잘못 그려진 부분은 지우개 브러쉬로 이렇게 조금씩 보정해줍니다. 자, 저는 이 정도면 꽉 잘 칠해진 것 같아요. 자, 안쪽에 빈 공간 없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자, 레이어 메뉴 여시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 다시 흰색으로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채색했던 백그라운드 활성화하시고 그림자도 활성화할게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레이어 한 번 더 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파락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알파락을 활성화하시면은 지금 여기 회색 원 그려놓은 거 옆에 약간 이렇게 무늬, 체크 무늬 같은 거 막 생긴 거 보이시나요? 자, 알파락 기능은 이렇게 체크 무늬로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칠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부분들을 락을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색깔 아무거나 바꿔서 이렇게 칠해보시면 자, 바깥으로 안 칠해지고 안쪽에만 칠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능을 우리가 앞으로 자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에 알파락 활성화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 어떻게 뭐부터 칠할 거냐면요. 자, 우리 아까 이론 공부할 때 그림자 경계 모양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그림자 경계 모양을 색깔 먼저 이렇게 찾아볼게요. 보이는 것보다 조금 밝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경계는 이 구 모양으로 인해서 이렇게 둥글게 생기죠. 둥글게 생깁니다. 둥근 곡선 모양으로 생기고 자,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지금 우리 밝은 영역, 그러니까 직접광이 닿는 요 밝은 영역 구역이 훨씬 더 넓고 그림자 경계 아래부터 해당되는 그림자 영역은 훨씬 좁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계 넓이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림자 경계 모양을 그려주세요. 너무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그림자 경계 위치 체크하셨고 자, 반사광 경계도 확인해 봅시다. 반사광 경계는 테이블이 수평이니까 수평에 맞춰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기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림자 영역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라데이션 여러 가지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밝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는 가장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장 밝은 흰색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완전 이쪽이 아니고 한 이쯤에 이렇게 생기죠. 자, 밝은 색 칠하니까 갑자기 주변 회색이 확 어두워 보이는 명도 대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씩 색깔 바꾸면서 그라데이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라데이션 만드실 때 너무 곱게 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 이렇게 거칠어도 돼요. 거칠게 칠하시면서 조금씩 색을 조정을 하면서 그라데이션 퍼뜨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이스를 탄탄하게 잘 칠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대충 칠해도 그렇게 어색하게 튀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칠해줄게요. 자, 점점 명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직접광이 닿는 영역은 대체로 이렇게 밝은 톤이지만 이제 그림자 경계로 넘어가면 확 어두워지죠. 그런 걸 이제 표현을 해줄 건데,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고, 자, 이 경계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칠하면은 차이가, 경계가 너무 또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투명도를 조금 낮추고 진행할 겁니다. 80% 정도. 그래서 낮춘 상태에서 원하는 색깔 골라두신 다음에 부드럽게 또 칠해주세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색이 조금 부드럽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점점 그라데이션 만들고 있고, 자, 가끔 이렇게 잘못 칠해졌다 싶은 부분은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예쁘게 안 칠해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다시 밝은 영역으로 칠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스포이드 툴 같은 거 쓰지 않고 내가 썼던 색을 육안으로 다시 찾아서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보니까 밝은 영역은 어느 정도 다 칠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또 어두운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두운 영역은 확실히 그림자 경계 아래로 확 어두워지기 때문에 짙은 색을 쓰게 될 건데, 짙은 색은 확 칠하면 확 어두워지니까 아무래도 좀 겁이 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투명도를 훨씬 낮춰서 50%대로 낮춰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경계 모양 따라서 이렇게 칠해 주시고, 자, 반사광 영역도 어쨌든 그림자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는 애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둡죠. 그래서 얘도 어두운 색깔 찾아서 반사광 영역의 색깔도 이렇게 칠해 주세요. 이렇게 어둡게 칠해졌습니다. 어둡게 칠해졌고, 자, 반사광 영역도 밑에 보면은 이 그림자가 살짝 비춰지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을 찾아서 이 부분도 또 칠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 또 찾아주시고, 다시 밝은 톤 또 얹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밝은 톤, 어두운 톤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색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브러쉬 사이즈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저는 지금 한 15% 정도로 줄여서 이 경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칠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 그리실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여러분이 이론을 잘 적용을 하면서 이 그림을 완성하셨는지,
그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완성도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완성도에 집착하기 시작하시면은 점점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러프하더라도 이론만 잘 적용되면 된다 느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반사광 부분 때문에 여기가 역으로 또 밝은 부분이 있어요. 역으로 밝고 역으로 또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살짝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조금씩 내가 육안으로 봤던 이 빛의 느낌을 그림으로 옮기는 거죠. 자, 반사광 영역도 그림자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둡다는 거. 이 부분도 점점 어둡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매끈하게 이렇게 바꾸실 수 있지만 매끈하게 완성도 높게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매일 한 장의 그림을 완성을 할 건데 이렇게 이론만 잘 적용해서 진행해주세요. 자, 조금 더 완성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그림자 영역이랑 반사광 영역 조금 더 구분이 명확하게 되게끔 그리고 스머지 툴 이용해서 조금 더 매끈한 질감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시간 들여서 완성한 거는 완성 샘플 또 여러분께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자, 요것도 러프하게 완성된 느낌이긴 한데 여러분이 요 정도까지만 완성해 오셔도 성공입니다. 자, 직접광 영역, 그림자 경계, 반사광 영역. 요렇게 구분만 해 오셔도 충분하니까 자, 요렇게 완성해 오시는 거를 오늘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밍업 과제는 과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린 요거 한 장만 제출을 하시면 되고 자, 과제 인증 매일매일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과제 인증 매일매일 하실 필요 없고 마지막 30일차에 몰아서 하셔도 되고 나는 매일매일 검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사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댓글창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 그때그때 해결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2일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안녕.